아, 나 이거 근데 되게 불안해. 그리고 이 뭐야 씨. 제대로.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본 채널은 매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시승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르노의 캡처를 가지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르노 삼성 또 르노하고는 굉장히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르노 계열 차만 지금 3번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캡처는 르노에서 이제 준비한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모델이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지금 2세대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르노 캡처는 지난 2013년에 데뷔를 해서 작년까지 무려 150만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르노 삼성의 QM3라는 이름으로 1세대가 소개가 됐고, 이번에 나온 이 2세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르노의 엠블럼을 달고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르노 캡처는 풀모델 체인지된 2세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모델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었죠. 여기저기 좀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체의 크기가 한 105mm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차폭도 한 20mm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나 후면부가 조금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루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컬러가 이전 모델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엠블럼입니다. 이 로장주라고 얘기하는 이 르노의 엠블럼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이 엠블럼이 이제 적용된 승용차 중엔 2번째 모델이고요. 르노 마스터까지 하면은 이제 르노 삼성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 혹은 또 르노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는 2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SM6만 해도 뒤에는 뭐 탈리스만이라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르노 엠블렘을 구해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르노 삼성에서 나왔던 모델들하고는 거의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캡처가 완전히 이제 르노 엠블럼을 달고 나오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수입차 같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실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바로 중앙에 있는 그 TFT 이 클러스터입니다. 이게 10.25인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큰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르노 삼성도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XM3 탔을 때도 보니까 이 터치 패널이나 이제 여기서 오는 오류들은 뭐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센터페 시야의 저 모니터 아래에는 그 공조기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조기 스위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을 했던 XM3에 있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이얼 안쪽에다가 이제 액정을 넣어놔가지고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캡처의 그 실내 디자인 중에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플라잉 콘솔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플라잉 콘솔은 뭐냐면은 콘솔을 이제 위아래로 나눠놔가지고 이제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형태고, 그 다음에 쉬프트 노브가 있는 부분이 공중에 이제 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해요. 이런 거는 굉장히 프랑스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쉬프트 노브의 마무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쉬프트 노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재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급스러워졌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 품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충전 단자가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플라잉 콘솔 아래쪽 부분이랑 이 위쪽 부분이랑 크기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담기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운전대 디자인도 사실은 로고 하나만 바뀌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이제 르노 삼성의 그 엠블럼이 붙어 있을 때랑 르노의 이 로장주가 붙어 있을 때랑은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감촉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고속 주행이나 아니면은 그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좋다라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품질을 가진 스티어링 휠만 보더라도 상당히 상품성 자체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메이커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기존에 이제 프랑스 메이커들이 뭐 아날로그 방식 이런 거를 썼던 것들을 많이 탈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 안에서 이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내비게이션이 계기판 안으로 들어와서, 이건 사실 다른 고급 수입차에 있었던 옵션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계기판의 시인성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다양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을 하면서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승차가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디젤과 가솔린 중에 가솔린을 선택했습니다. 이 가솔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그 TC260 엔진인데요. 이게 바로 그 다임러랑 같이 만든 그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각광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한 150마력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배기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출력이 높은 고출력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기량은 1300cc죠. 그 프랑스 차 하면 아무래도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걸로 유명한데요. 지금 캡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헤드레스트의 디자인이 조금 그 유려하면서 좀 약간 독특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형 퀼팅이 들어갔는데, 요 퀼팅이 들어간 그 시트는 그 최고 등급이죠. 에디션 파리 모델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짜져 있는데요. 일단 뒷좌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공간의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요 공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넓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저 시트가 슬라이딩이 굉장히 그 10cm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시트를 당길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이 나타나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유럽 사람들 자체가 뭐 수납 공간이니, 그다음에 합리적이니, 실용적인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된 부분이 바로 이 공간인데, 캡처에는 그 듀얼 플로어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트렁크의 바닥을 이제 하나 더 쓸 수 있게 이제 나눠 놓은 공간인데요. 기존에도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차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산 차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플로어 아래의 그 깊이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뭐 물건 하나 넣기가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정말 심한 경우는 한 5cm도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들어가는 그 플로어 아랫부분에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여기는 뭐 웬만한 물건들은 다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 시승차를 받아올 때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우산하고 매뉴얼하고 뭐 이런 삼각대 같은 물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도,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이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르노 캡처를 타고 바깥으로 좀 나와 봤습니다. 워낙에 이 엔진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엔진이죠. 또 효율이 좋기로 소문난 엔진인데, 생각대로 뭐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치고 나가는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을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계기판의 시인성이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사실 이제 프랑스 쪽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부분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플라스틱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의 색상 같은 거를 굉장히 그 조화롭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LCD 클러스터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글자가 너무 작고 이 패들 시프트로 사용하는 이 기어 변속 단수 같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눈에 띄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마이센스하고 에코하고 스포츠, 이렇게 3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스포츠는 뭐 다 알다시피 그냥 엔진 효율수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속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변하는 부분에 이제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는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센스인데, 마이센스하고 에코하고 스포츠는 공통적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는 같이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각 드라이브 모드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거는 뭐 이 운전대 무게라든가, 그다음에 뭐 엔진의 반응,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센스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스포트, 그다음에 에코는 한 가지인가 빼고는 거의 뭐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뭐 주행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변속기의 반응이나 아니면 서스펜션의 움직임 같은 거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5개티로 딱 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풍절음입니다. 아마 이 카메라에도 지금 녹음이 될 수도 있는데 90km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거슬리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에서 들리는 건지 아니면 뒤에도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석에서 딱 들으면은 여기에서 딱 이 풍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또 안락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속에서 이 나는 풍절음만큼 굉장히 불쾌한 게 또 없죠. 1300cc 가솔린 엔진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출력이 낮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파워풀하고, 지난번에 다른 차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걱정이었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세시 세팅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캡처는 르노의 CMF-B 플랫폼을 이용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 CMF-B 플랫폼은 르노에서 소형차들 전용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차들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클리오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가 있고, 그 다음에 르노 3세 XM3도 있고, 그리고 닛산의 주크도 이 플랫폼에서 같이 생산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보이는 면이 많아가지고 초보 운전자들이나 여성 운전자들 같은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걸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제 여기죠. 네. 이 차는 분명히 2030 세대들을 겨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괜찮고, 소재도 괜찮고, 마무리 품질도 괜찮아요. 근데 썬루프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이 썬루프 하나 있고 없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차의 고향인 그 프랑스의 그 자동차 문화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가 잘 됐다,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니에요. 워낙에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들이 썬루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한 편이거든요. 예전보단 그래도 좀 덜해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이게 한국에서 진짜 2030 세대들한테 괜찮게 맞추려면은 요런 좀 세심한 것들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시 보고 신경을 썼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SUV도 가솔린 엔진이 좋다니까. 가솔린 엔진 SUV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연비입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 연비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같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가솔린 엔진에는 디젤 엔진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놓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가솔린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캡처를 저희가 오늘 한 100km가 넘게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km가 넘게 주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 연비가 어떠니, 뭐 경제성이 어떻지,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찍히는 그 트림미터 자체도 사실 100km 정도만 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결론 내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기어 단수, 그 7단으로 되어 있는 기어 단수랑 RPM의 그 영역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악셀을 쭉 밟다가 악셀 오프를 하면은 연료가 차단되는 시점이나 연료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정밀해졌습니다. 캡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이 차를 살 수 있는 한 20, 30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 중에는 이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요게 한번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시고요. 차를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시는 것보다 360도 그 서라운드 뷰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는 화면을 보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무조건 믿고 있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자, 방향지시 등으로 한번 볼게요. 어이씨.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갈 때랑 뒤로 갈 때 차가 각도를 잡는 순간에는 사람이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보시면은 전진하십시오, 후진하십시오. 요때만 딱 신경을 써주시면은 웬만하면은 그 어떤 자리든지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르노 캡처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뭐 중간에 날씨가 좋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칠 무렵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달리기 성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특성이나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르노 삼성에서 생각하고 있는 타겟층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출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솔직히 소형차인데 소형차다운 맛은 없어요. 요즘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소형차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장 저렴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옵션들을 조합을 해서 가격을 맞추는 거였는데, 요즘 소형차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탄 캡처도 두 가지, 세 가지 그레이드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첫 차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그리고 시야가 높은 운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랄 구매자일 뿐인 건데, 네. 예, 뭐 감나라 배나라 다 하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이쪽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나 자동차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만들면은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나는 그거 굉장히 신봉합니다.